먼저 9번 이요. 9번을 보면 개수가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1사구개로 만들어진 도형이 있대요. 1사구개니까 이거 셀 때 하나는 1, 여기는 2 곱하기 2니까 4개겠지. 2의 제곱계가 있고, 여기 뭐 1의 제곱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3 곱하기 3이니까 3의 제곱계가 있고, 4 곱하기 4니까 4의 제곱계가 있고,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나 봐. A라는 도형은 여기 인덱스가 있으면 그거의 제곱계만큼 항의 개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나 봐. 여기도 그렇겠죠. 5의 제곱계가 있겠구나. 여기는 이제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뭔가 좀 IQ 테스트 같지 않냐? 재밌지 않냐? 재미없구나. 135에는 정중앙에 적힌 수가 있다. 1번이 정중앙에 적힌 수라고 하기엔 쑥스럽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3에서는 2에서는 정중앙에 적힌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있는 정중앙에 적힌 수가 뭐 있어 보여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정중앙에 적힌 수를 구하려면 나열된 규칙에 의해서 너랑 너랑의 평균? 이것도 되고, 너랑 너랑의 평균도 되고, 너랑 너랑의 평균도 되고, 얘랑 얘랑의 평균도 되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정중앙에 있는 수도 얘가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얘를 구하려면 너랑 너랑 두 개 더한 거의 평균 뭐 이런 것도 되고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러면 주어진 규칙에 의해서 네가 얘를 구하려면 요거랑 요거를 아는 게 편하지 않을까. 뭔가 그 개수가 지금 있으니까. 그럼 이 두 개를 알면 두 개 평균 때리면 중앙의 항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A9의 정중앙의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9를 슬며시 생각해 보자고. A9라는 도형이 있으면 여기는 9의 제곱계 수가 배열되어 있을 텐데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동그라미랑 세모만 찾으면 돼. 이 두 개의 평균을 치면 정중앙에 있는 수를 구할 수 있겠거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하는지 생각을 해봐야겠네. 이제 해보자고. 그 A3의 이 6이라는 이 숫자 있잖아요. 이 숫자는 여기 나열된 규칙에 의해서 이 두 개를 더하면 5죠. 여기가 5잖아요. 여기가 5니까 거기다가 1을 더하면 얘가 나온다? 그렇겠지. 그 다음에 A3의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는 개수가 1의 제곱계, 2의 제곱계, 3의 제곱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쭈루룩 더하면 얘 나올 것 같지 않니? 9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14? 여기가 쭈루룩 더하면 되는 거였네. 요거 규칙을 발견할 수 있거든? 어떻게? 괜찮아? 아저씨가 할 수 있으면 너도 할 수 있어. 이것도 이게 다 더하면 얘 나오겠지. 아니야? 16 더하기 9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그럼 얘가 개수, 이게 기출문제 오리지널인데 개수가 많아지더라도 시그마 공식을 통해서 해볼 수 있다는 뜻이야. 이것도 이해했지? 왜냐면 다 더하면 되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더하면 얘가 나온다며. 여기가 한 10의 제곱까지 와도 시그마 공식을 통해서 여기를 구할 수 있다는 뜻 아니냐. 됐지? 됐어. 그럼 일단 얘는 구할 수 있겠는데? 1의 제곱, 2의 제곱. 맨 마지막에 9의 제곱이겠지. A4의 개수가 4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까지 더해야 얘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9의 제곱까지 더해야 얘가 나오겠구나. 그 다음 이 직전에 A8이라는 게 있을 건데 A8의 마지막이라는 놈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가서 8의 제곱까지 더한 게 A8의 마지막 놈이고 걔 구하면 여기다가 1을 더하면 얘가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어.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천천히 해보자고. 너는 6분의 8개니까 n 플러스 1 두 개를 더해 17 이렇게 하면 되네. 2, 3, 6, 2, 4, 8, 3, 3은 9. 뭐야 이거 12 곱하기 17이야. 이 계산하면 얼마냐? 14, 8, 2, 1, 2, 4, 9. 어렵다. 204. 이렇게 되잖아. 내가 이제 204야? 틀리면 얘기해줘. 나 잘 틀려. 204니까 얘는 200 올 거라고. 그리고 204를 구해놨으니까 얘는 204에다가 9의 제곱만 더하면 되잖아. 81만 더하면 돼. 공식 써도 되고 뭐 285? 이렇게 있네. 그 너랑 너랑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절반으로 나누면 뭐 얘가 되겠구나. 그렇게 계산하면 돼. 옛날에는 이런 게 좀 좋아했었어. 옛날에는 그랬지.
2 떼고 요거 갖고만 해도 돼. 5하고 뭐 이렇게 85가 있으면 두 개 합하면 90이잖아. 절반으로 나눠. 45, 245겠죠 뭐.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거를 뭐라 그랬냐면 잡수열이라 그랬어. 참 잡것 같은 수열이잖아. 여러 가지 수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었어. 니네 교과서 문제를 풀 때도 이런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여러 가지 수열을 배우는 근본 목적이기도 해. 시그마 공식을 왜 쓰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데 요즘 수능의 트렌드는 좀 벗어났어. 내신 트렌드는 맞겠지. 교과 목표니까. 여기 첫 번째 항을 주고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줬어. 이거를 아직은 공식적으로 다시 언급은 안 했지만 뭐라고 한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 이거 서술형에 쓰기도 해.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니까 그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수열에서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것을 점점 일반화되어 가는 식, 그래서 점화식이라고 한다. 요즘 수능의 트렌드는 아무런 지식이 없더라도 점화식을 보고 하나씩 나열할 수 있냐, 이걸 추론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추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해. 그러니까 나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거 한번 나열해 보자고. 밑에 있는 걸 일단 무시하고 여기를 쳐다보면 n 대신에 1 넣고 싶지 않니? 그렇잖아. 1을 넣어. 1을 넣으면 a의 1 더하기 a의 2는 연달아 두 개를 더하면 앞에 있는 항의 인덱스 첨자를 쓰세요니까 1이야. 그 다음에 n 대신에 2를 넣을 필요가 없겠지. a의 1, a의 2 합했으면 a3, a4가 나오는 게 좋잖아. 여기 n 대신에 1을 넣었으니까 얘가 나왔지. n 대신에 2를 넣으면 2 더하기 3이란 말이지 얘가. 그것보다는 n 대신에 3을 집어넣어야 좀 편할 것 같아. 지금 이 문제 푸는 거 아니야. 혼자 분석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3을 집어넣으면 a의 3 더하기 a의 4가 나와. 그러면 3을 쓰세요. 이런 얘기 같고, n 대신에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4, 5잖아. 여기 불편하잖아. 4, 5니까 5를 대입하면 a의 5 더하기 a의 6이 되고, 이게 5야.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노는 것이 이 점화식을 해결할 때 편했을 거야 원래는. 그랬을 텐데 이 기출문제는 그걸 원했던 게 아니었어. 너 시그마 표현 방법 알아? 이걸 물은 거야. 그럼 어쨌든 연달아 두 개를 더하면 앞에 있는 거에 인덱스를 쓰세요. 얘를 쓰니까 여기를 봤더니 얘는 아래 끝, 위 끝. 아래 끝이 첫 번째 항이 얘잖아. 거기서 1씩 더해야지. 여기가 1이면 그 다음엔 2, 그 다음엔 3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게 첫 번째 항이니까 1을 더해. 1을 더해. 쭉 가겠지? 맨 마지막이 a의 n 더하기 m까지 왔는데 직전 항은 여기다 1 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더해진 거예요 라고 쓴 거야. 얘는 이거와 같아요. 거꾸로 너는 이걸 보고 위에 거로 쓸 줄도 알아야 돼. 시그마로 표현하는 방법은 변하지 않는 것은 그대로 쓴다. 변하는 건 K로 쓴다. 여기가 기본이에요. 그럼 시그마를 쓰고 여기 봐. 여기 봐. 일단 여기가 n-m은 여기 계속 똑같은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잖아. 뭐 여기 늘어나는 것 같아. 여기가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K가 어떻게 돼야 돼? n-m이 있고 첫 번째 항이 지금 얘니까 더하기 1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씩 늘어나서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니까 여기를 오해하면 안 되는데 얘가 n 더하기 m까지는 간 거구나.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지. 하나 뺀 게 여기까지라는 얘기니까 여기서부터 하나씩 키워가지고 걔까지 간 거예요 이 말이고, 여기를 AK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오해 없이 쓸 수 있어야 되는 상태야. 그 다음 점화관계에 의해서 얘가 연달아 두 개를 더한 거 아니냐. 연달아 두 개를 더하면 앞에 있는 인덱스를 쓰기로 한 게 정의였어. 연달아 두 개를 더하면 앞에 있는 인덱스? 얘를 썼어요 그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 a의 n-m 더하기 3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이고, a의 n-m 더하기 4가 네 번째 항인데 연달아 두 개를 더했으면 앞에 항을 쓰세요. 그래서 얘를 쓴 거야. 두 개가 한 개로, 두 개가 한 개로 이렇게 바뀐 거라고. 이해했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기 연달아 두 개를 더하면 두 개를 한 개로 보려면 왼쪽에 있는 인덱스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가 n 더하기 n-1 이렇게 된다는 것도 미뤄 짐작할 수 있어.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거 할 때 오른쪽에 있는 걸 나열하잖아. 이거 공차 얼마야? 2지. 공차가 2야. 물론 얘를 나열할 때 공차가 2란 소리야 이거. 이거 공차가 2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하나로 보고 이 두 개를 하나로 보고 맨 마지막에 두 개를 하나로 본 것을 따로따로 생각을 하면 이시 커지고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일 거라고. 근데 뭐 이 문제도 중요치는 않아. 어쨌든 두 개를 하나로 보고 두 개를 하나로 봐서 여기다 2 더해서 얘가 나오고 여기다 2 더해서 얘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뭐 네가 나오고 여기다 2 더하면 된다. 그렇게 추론할 수 있겠지. 등차수열의 합이야. 등차수열의 합은 평균 곱하기 항수니까 평균. 너랑 나랑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야 한다. 그러니까 n-m 더하기 1이랑 n 더하기 n-1이랑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야 한다. 그게 가는 지금 구한 상태고. 그 다음 평균을 구했으니까 이제 항수를 계산해야 돼. 항수는 말이지.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수가 있었을 텐데 여기는 두 개를 한 개로 봤잖아. 여기에 있는 항수의 절반 같지 않니? 그 여기 있는 항수가 몇 개일까는 얘를 보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자연수의 개수 혹은 정수의 개수를 세는 거야. 그러니까 K가 이 최초의 문제인데 이 문제 이후에 참 많이 응용이 됐어. n 더하기 m까지의 뭐 정수의 개수라고 해도 좋아. 좀 공부를 하다 보면 K가 0일 수도 있거든. 뭐 어쨌든 정수의 개수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 K의 개수를 구해보면 너에서 너를 뺀 다음에 더하기 한 개일 거 아니냐. 그럼 해. 여기서 얘를 빼고 더하기 1개 이렇게 돼요. n은 털리고 너랑 나랑 합하면 2m이 되고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아이고 2m개네. 맞지? 2m개야. 2m개가 있으니까 항의 개수는 두 개를 한 개로 봤으니 여기는 m개겠구나. 뭐 이렇게 되겠네. 계산하는 건 이제 할 수 있잖아. 이 두 개를 더하면 뭐 이거 사라지고 여기도 사라지고 2분의 2n이니까 n이에요. n이랑 m을 곱했으니 여기는 mn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이 옆에다가 써놔. 서술형이라고. 힌트를 좀 줬기 때문에 편안하게 갔는데 서술형이면 쉽지 않았을 거야. 저기 평가 문제였나 교육청 문제였는데 아직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저 정도는 잘 해결하셨으면 싶었고요. 오르버스에 있는 건 되게 클래식한 문제가 많아. 그 교과 단원에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것들 모아놓은 거라 여러 번 풀수록 좋다. 이제 36, 37, 38 여기 좀 준비할게. 뭐 겸손하게 하면 돼. 그러면 잘 될 거다. 전형적인 패턴이죠. 네가 모르고 있는 이 점화식을 해결해 볼래? 이런 거예요. 2분의 1 AN A의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질문 잘하셨네요. 세제곱근이 AN이 있고 A의 n이 2보다 작대. A의 112를 구하래. 이거 보면 해석만 잘하면 되는데 내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음 항은 절반을 하래. 2분의 1 곱하래. 근데 내가 2보다 작으면 세제곱근 1을 곱하래. 그거를 한글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를 보면 A의 11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규칙이 있겠지. 규칙을 생각해 보자고. 몇 개 써봐야 돼. A의 1, 2 하다 보면 되겠지 뭐. 출발하자. 다음 항을 찾으려면 내가 2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한 거야. 2보다 크면 위쪽을 크거나 같으면 위쪽을 따라가고 2보다 작으면 아래쪽을 따라가야 돼. 느낌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막 줄어들 것 같지 않니? 반땅 때리고 반땅 때리고 반땅 때리고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1로 오면 다시 곱하고 뭐 그런 건가 봐. 해봐. 아무튼 여기가 처음에 1이었어 2보다 작대. 내가 2보다 작으면 나에다가 세제곱근 1을 곱하래. 얘 아직 2보다 작지. 세제곱근 8이 2잖아. 얘 아직 2보다 작잖아. 2보다 작으니까 세제곱근 1을 또 곱하래. 4라고 할게. 아직 2보다 작잖아. 세제곱근 1을 곱해. 세제곱근 8 여기까지 지금 온 거야. 오케이? 다시 2가 됐어. 2가 되는 순간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반하라며. 2분의 1을 곱하라며. 거기가 1이야. 오호? A씨 2보다 작잖아. 세제곱근 1을 또 곱하래. 세제곱근이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지 않니? 이게 반복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1 세제곱근 2 세제곱근 4 2 1 세제곱근 2 여기 쓸게 세제곱근 4 2 여기가 반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이제 규칙을 찾는 방법은 여기 인덱스가 1, 5 이 두 개가 값이 똑같고 2, 6 값이 똑같고 3, 7 값이 똑같고 4, 8 값이 똑같다는 얘기 아니냐. 여기 있는 인덱스를 4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하면 돼요. 4의 배수면 너랑 똑같고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면 너, 나머지가 2면 너, 졸려. 나머지가 1이면 너랑 똑같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지. 여기 위에 있는 게 A의 112니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는 거야. 근데 112인데 다행히도 뒤에 있는 숫자 두 개를 쳐다보면 4의 배수잖아. 그 전체가 4의 배수지. 그래서 얘는 4의 배수야. 4의 배수니까 이거겠네 그러면. 2예요 라고 하면 되겠지. 됐죠? 됐어요. 이렇게. (37번)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우리 이제 이것부터 합시다. 이거 실근 몇 개? 하나.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n이 홀수일 때 아닙니까? 실근 하나요. 나머지 두 개는 무엇? 허근일 거예요. 맞죠? 그래. 그러면 1의 세제곱근이랑 세제곱근 1은 구분시킬 필요가 있지. 1의 세제곱근은 몇 개 있어요? 1의 세제곱근은 세제곱해서 1이 나오는 모든 수를 의미하잖아요. 1의 세제곱근. 1의 세제곱근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있죠? 실근 하나, 나머지 두 개는 허근. 세제곱근 1이라는 것은 얘를 도금한 거예요. 세제곱해서 1이 나오는 수 중에 실수인, 양수인 얘 있죠? 얘를 그냥 읽은 거예요. 세제곱근 1. 그래서 세제곱근 1은 그냥 하나지. 1의 세제곱근은 3개 있겠지. 실근 하나, 허근 2개 이렇게. 어쨌든 x세제곱은 1을 만족하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얘는 허근을 직접 구하라는 얘기 같아. x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 해봐요. x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1의 세제곱이니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아이쿠 되겠지. 여기서 허근이 2개가 나오는데 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했으니 오메가는 얘의 근이에요. 그리고 복소수를 근으로 갔는데 개수가 실수인 경우 켤레근을 반드시 근으로 갔죠. 돼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니까. 오메가 봐도 여기 있는 근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이 오메가는 얘의 근이기도 하고 얘의 근인 순간 너의 근이기도 하고 너도 만족할 거고 이게 한꺼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일 거야? 뭐 외우는 거 아니야.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일 거야. 이런 거 끌어내야 되고요. 두 번째,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해요. 여길 보고 마이너스 1일 거야?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해. 너는 1일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근이기도 하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에요.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0이에요. 이게 머릿속에 쫙 스쳐 내려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얘를 쓰는 것은 높은 차수를 다운시킬 때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오메가의 14제곱이 있잖아. 그 오메가의 세제곱에다가 3, 4, 10이지 4제곱을 하고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분자 여기 이 상을 지금 써보면 오메가의 3 곱하기 4 더하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럼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아이고 선거 때문에 지금 그렇구나. 오메가의 제곱으로 다운시킬 수 있다는 뜻이야. 오메가 제곱이 있으면 얘에 의해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즉 오메가 행렬에서도 배우잖아. 너는 나랑 행렬을 안 했기 때문에 난 네 수준을 잘 모르기는 하는데 x 세제곱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면 높은 차수의 지수를 집중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뜻이야. 케일리 해밀턴 공식을 쓴다거나 어쨌거나 a의 세제곱이 단위 행렬이 나오잖아. 그러면 높은 차수의 지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같은 소리야 이게. 아 행렬 배운 세대 아니야? 너 고3이야? 아니지? 몰라? 케일리 해밀턴 정리 이런 거 안 했어? 안 했어?
했어야 정상이야. 안 했으면 비정상이야. 하는 됐어요. 오메가나 해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근데 뭔데? 함수 fn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대요. 행렬 재밌어. 대학교 가면 행렬을 안 할 수가 없어. 선형대수를 해야 되거든. 문과애들도 열심히 해야 돼. 선형대수는, 행렬은. 매트릭스 하는 것은 열심히 해야 돼. 못 피한다? 대학교 가서 공부라는 걸 할 거면 행렬은 못 피해. 피할 수 있다. 몇몇 인문계열에선 피할 수 있지. 근데 대부분은 못 피해. 통계라는 학문을 쓴다거나 하면 피할 수가 없어. 일단 대학이나 가고 나서 얘기하자고. 묻는 거나 하자야. 그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써야지. 쓰자고. 오메가 더하기 1분의 오메가 제곱. 혹시 이거 얼마인지 보여? 마이너스 1이겠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3분의 마이너스 3 얼마냐?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3분의 3 얼마냐? 마이너스 1이잖아. 분모랑 분자랑 합해서 빵 되잖니? 결과는 마이너스 1이야. 당연하잖아. 여기 보면 네가 0이라며. 너도 0이라며. 그러니까 얘랑 얘랑 합하면 0이었잖아. 마이너스 1인 게 당연한 거야. 방법은 물론 오메가 더하기 1을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꿔서 마이너스 1 뭐 그렇게 해도 되지. 오메가는 0이 아니니까. 됐어. 안녕. 너는 오메가 4제곱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대충 풀면 아마 틀렸을걸? 오메가 6제곱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1 이게 얘가 좀 유명한 문제거든. 4를 넣을게. 8 오메가 4제곱 더하기 1 5까지 넣을 필요 있나? 일단 좀 두고 보고 20을 넣으면 오메가 20 더하기 1분의 오메가의 40 이렇게 될 거야.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 일일이 계산을 다 하란 얘기인 것 같지는 않고 규칙을 찾으라는 얘기 같으니까 오메가의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니까 오메가겠죠. 괜찮아? 여기 오메가야. 오메가. 근데 이거는 분모분자 합이 이제 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인 거 알았다. 이것도 분모분자 합이 0이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1인 거 알았다. 인정? 되지? 근데 오메가 육수는 1이에요. 오메가 세제곱도 1이에요. 넌 2분의 1이야? 재수없네. 이리 다시 와. 오메가의 8제곱?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니까 여기는 오메가 제곱과 똑같아. 오메가 세제곱에 제곱을 하고 오메가 제곱 곱한 거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니까 오메가 제곱이야. 여기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니까 이렇게 되네. 그럼 뭐야? 두 개 합하면 0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 같네. 이럴 때 하나 더 해봐. 기대하고 있는 바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분의 1이 나오도록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닌 문제가 하나 있었다? 아닌 문제가 하나 있었어. 그 수능에. 물론 그거는 좀 똑똑하게 쳐다보면 되긴 되는데 아닐 수 있어. 아무튼 1, 2, 3, 4까지 넣었지. 근데 5를 넣어. 5를 넣으면 10제곱 5제곱 더하기 1이 있어. 이거 해. 얘는 나머지가 1이잖아. 오메가 1제곱. 나머지가 2잖아. 오메가 제곱. 분모분자를 합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이거 될 것 같은데? 너랑 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될 것 같아 이제. 하나 더 해봐. 오메가의 12제곱 오메가의 6제곱 더하기 1이잖아. 그러면 너는 이제 1이고 그러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의 4제곱이니까 1이고 여기 1이고 2분의 1 이제 됐어. 여기가 반복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분의 1을 이 한 박스에 넣어놓고 나서 도대체 이게 몇 박스가 있는지 봐야겠지. 괜찮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20개가 있네? 20개가 있으면 이게 일단 몇 박스냐? 6박스가 일단 있지. 6박스가 있고 2개가 더 있잖아. 이게 6박스 있고 2개 있다는 얘기는 여기 하나 또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괜찮아? 그래. 그거 이제 문제 풀면 돼. 넘어갈게. 계산하면 된다. 그 다음에 38 저런 거 보면 재밌잖아. 재미없냐? 난 즐겁던데.
먼저 얘는 배운 거기 때문에 노리고 풀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수열의 합이 있는데 잘 모르겠는 게 있으면 시그마로 표현하는 것이 일단 먼저야. 잘 안 되겠으면 시그마로 표현을 해보자. 몇 개냐면 여기가 1제곱이고 29제곱이고 한 개가 빠져있는 걸 보아하니 30개야. K가 1에서부터 30까지 있고 앞에는 노멀하게 1부터 30까지 가니까 K, 오른쪽은 2분의 1에 K 빼기 1제곱이라고 쓰면 성공인 거지. 이렇게. 그래. 근데 시그마 다음에 나오는 일반항을 쳐다봤는데 왼쪽은 다항식 등차수열, 오른쪽은 지수식 등비수열.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이 곱셈으로 돼 있잖아. 저런 것을 몇 곱셈 합이라고 불렀고, 몇 곱셈 합을 계산하는 방법은 합을 S로 놓고 등비수열 합 유도 과정을 쓰기로 했었어. 얘는. 그래서 이 시그마를 건다고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수열의 합이 계산 가능한 경우지만 시그마를 풀어헤칠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기억하고 있거든. 그래서 뭐 이제 하면 되지. 등비수열의 합 유도 과정이니까 등비수열 부분의 공비가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S라 하자. 한 칸 오른쪽에서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공부 안 하면 안 돼. 아니 공부 안 하고 점수를 잘 따겠다는 건 도둑놈 심보 아니냐? 뭐 그러려고 학원 다니는 거냐? 그런 학원은 없어. 있으면 그게 거짓말이야. 공부를 안 해도 넌 점수가 잘 나올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야. 다만 내가 주는 것만 하면 성적이 잘 나와. 그거는 사실이지. 뺄게. 빼면 너에서 나를 뺀 거니까 2분의 1 S. 빼. 1. 에휴 뭐 말해봐야 뭐해. 여기는 2분의 1의 제곱이 될 거야. 2분의 1의 제곱이 3개인데 2개 뺀 거니까 쭉 와서 규칙에 의해서 여기까지는 해야지 뭐. 여기까지는 2분의 1의 29제곱 이렇게 할 거고 맨 마지막 거는 뺄셈으로 바뀌어. 30 곱하기 2분의 1의 30제곱 이렇게 되는 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등비수열합으로 계산하면 되겠다. 계산하고 뭐 이렇게 계산해봐. 그럼 나올 거야. 그 다음에 44번인가 본데? 44번이 뭐야? 잘 물어봤다 너. 그 위에 것도 중요해. 위에 것부터 하자. 43번부터. 어렵네. 아이씨, 나 잘하고 있냐? 아이, 병신아. 맞네. 아이고, 이런 수열을 좀 봅시다. 이런 수열을.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더해지고 있느냐? 1, 3, 5. 일정한 수가 더해지고 있지는 않네. 일정한 수가 곱해지고 있느냐? 뭐 그것도 아니네. 근데 차가 뭔가 규칙이 있어. 나에서 앞향을 뺀 게 1이고 나에서 앞향을 뺀 게 3이고 나에서 앞향을 뺀 게 5고 나에서 앞향을 뺀 게 7이고 나에서 앞향을 뺀 게 9고 나에서 앞향을 뺀 게 11이고 이렇게 차이를 수열로 인정합시다. 뭐라고? 차이를 수열로 인정합시다. 다시 뭐라고? 차이를 수열로 인정합시다. 걔를 이렇게 불러. 걔 차수열이라고 불러. 차수열의 3개 뭐 이런 느낌으로 구라로 기억하면 돼. 붙여서 개차수열 그렇게 불러. 됐지? 차이를 수열로 인정만 하면 돼. 일정한 규칙만 있으면 돼. 얘처럼 그 차가 등차수열일 수도 있고 차가 등비수열일 수도 있고 차가 이상한 수열일 수도 있고 그렇고 얘가 한 번에 안 끝나는 것도 있어. 한 번의 차 말고 2번의 차, 3번의 차, 4번의 차까지 가서 여러 번을 다 해야 되는 것도 있어. 참 옛날 아저씨들 되게 열심히 공부했겠죠. 옛날에는 그런 게 시험에 나왔었어. 제1 개차, 제2 개차, 제3 개차 그렇게도 나왔었어. 너희 아마 부모님 세대가 아마 그런 걸 공부했던 세대일 거야. 다 까먹으셨겠지만. 자, 얘는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그 A의 n 더하기 1 나에서요. 앞에 항을 뺀 것이 숫자로 나오면 일정한 상수가 나오면 등차수열인데 그게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공차가 2니까 홀수네? 2n-1이야. 나에서 앞향을 뺀 게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이에요. 이렇게 써낼 수 있다?
여기 인정? 이랬지? 얘를 보면 너랑 나랑 한 칸 차이인데 뺄셈으로 돼 있잖아. 시그마를 걸고 싶어야 돼. 이건 교육과정이야. 지금 내가 떠들고 있는 건 교육과정이야. 한 칸 차이가 나와 있는데 일정한 규칙을 가는 식이 있어. 시그마를 걸고 싶어야 된다. 왜? 대입후 더하면 편해질 테니까. 그렇게 시그마를 걸어. 그러니까 A의 K 더하기 1에서 AK를 뺀 게 2K 빼기 1이라는 거니까 시그마를 거는데 좀 여우같이 해야지. 일단 K가 1에서부터 출발, 괄호치고 K가 1에서부터 출발, 괄호치고 이렇게. 그러면 한 칸 차이니까 큰 작작을 할 거잖아. AN을 뽑아먹고 싶은 것이 핵심이야. 지금 이거 대충 듣잖아. 적분에 또 나온다. 미적분투에 또 나온다. 큰 작작을 할 거야. 겁 안 나지? N-1 겁날 리가 있나? 그때 가면 학원 다니면 되지. 엄마 학원비죠. 나 또 다닐게. 이러면 되지. 큰 작작. 대입 더한다는 얘기야. AN 빼기 A의 원. 그 다음에 홀수의 합은 n제곱 그랬었잖아. 항의 개수가 n-1이니까 n-1의 제곱 이렇게 나오려나 봐. 근데 A의 1이 1이었으니까 이렇게 된대. 그래서 A의 n은 n-1의 제곱 뭐 더하기 1 이런 정도로 쓸 수 있는 얘를 개차수열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한 칸 정도 차이가 났건 두 칸 정도 차이가 났던지 간에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으면 시그마를 걸어서 표현해 보자라는 게 개차수열의 핵심이야. (44번) 위에 거는 지금 얘기한 거를 가지고 하면 되고. 뭐 이상하다? 야, 씨. 응? 13, 25, 27, 29, 31. 어렵네. 33, 35, 37, 39. 아, 대충 쓸게. 아, 귀찮다. 뭐 만들었대. 그림과 같이 홀수를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하고 어두운 부분에 있는 수를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서 1, 3, 7, 9, 13, 17 이런 식으로 나열을 했대. 이런 수열이 있는데 66항을 구하랜다. 먼저 봐야 될 거는 너 손 치우고 허리 펴고 앞에 봐라. 하나씩 하나씩 나열이 되었는데 얘 66항이니까 규칙이 보이면 그냥 하면 돼. 근데 여기 보니까 그 2만큼 차이 났다가 4 차이 났다가 2 차이 났다가 4 차이 났다가 4? 2, 4, 2, 4, 4? 여기 또 이상하잖아. 여기 좀 규칙이 좀 이상해. 규칙이 좀 이상하고 더 가봐도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4 차이 났다가 4 차이 났다가 2 차이 났다가 뭐 이렇게 지 멋대로 약간 가는 느낌이어서 66항을 구하려면 저걸 그냥 규칙을 찾아서는 안 될 것 같고 66항은 도대체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걸까? 여기가 한 개 있고 요 라인은 2개가 있고 여기는 3개 있고 여기 4개가 있고 그렇다는 걸 알아. 동그라미 친 게 그림을 줬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근데 끝에 있는 걸 보면은 여기 차가 6인데 여기는 10인데 14이기 1 기대하는데 그러네. 여기 하면 18이네. 차가 뭔가 규칙을 이루고 있잖아. 그러니까 맨 끝에 있는 것만 잡아치면 좀 할만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얘의 66항이라는 것은 저 수열을 따로 세우자. BN이라는 수열을 세워. 1, 7, 17, 31, 49로 나가는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에 얘가 그 거식이 뭐야? 10번째 항까지 오면 55개 있을 거 아니냐.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니까. 그치? 이 수열에 11번째 항인 것 같아. 뒤에 11을 구해라. 여기까지 됐어? 11번째 항. 10번째 항까지는 이제 10개가 있으니까 다시
여기가 이 수열이 있는데 여기가 1, 7, 17, 31, 49 이랬을 거 아니냐. 근데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여기가 5개가 여기 있다고. 요렇게 원래 나열된 수열에서 66항을 구하라는 얘기는 끄트머리만 잡았을 때 몇 번째 항인가를 찾아야 되잖아. 이렇게 나열했을 때 10번째 항까지 쳐다보면 1부터 10까지 합하는 게 55까지 있을 거라고. 여기가 55항이고 그 다음에 11번째 항에 11개가 있을 거니까 여기 66항이 여기 있을 거란 말이지. 이 66항인데 이게 11번째 행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끝에 있는 걸 잡아채서 11번째 항만 구하면 된다. 됐지? 이렇게 바라보게 됐어. 그러면 여기가 6 차이 나고 10 차이 나고 14 차이 나고 18이면 기대하는데 18 정도 차이가 나잖아. B의 n 더하기 1에서 나에서 앞에 항을 뺀 게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잖아. 4인으로 출발을 하고 1 집어넣었을 때 6 나오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됐나 봐. 근데 B의 11을 구하라며 그러면 시그마를 건다? n이 1에서부터 큰 해서 1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10까지 걸면 되겠다. 이렇게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10까지 걸면 되겠다. 이렇게 쓰기를 바랬던 거야. 됐어? 왼쪽은 B의 11에서 B의 1 뺀 것이고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잖아. 시그마 공식 안 써도 돼요. 첫째 항은 6이고 마지막 항은 42잖아. 두 개를 더하고 2를 나눠 평균이지. 항수 10개 이렇게 있고 B1은 1이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 B의 11은 이쪽 제낀 다음에 계산하면 된다. 됐어요? 그렇게 하면 되고 45 왜 밤새서 공부하냐? 잠을 좀 자라고. 이런 문제는 포기하면 안 돼. 다시 그냥 계산해도 되잖아. 어떻게든 더하면 되는 거니까 포기하면 안 되는 건데 아래와 같이 나열된 55개의 수를 모두 더하면 일단 왜 55개인 거를 보면 1개 있고 여기 2개 있고 3행에는 3개 있고 4행에는 4개가 있어요. 10행에는 10개가 있는 거니까 1부터 10을 합하면 55개여서 55개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얘를 다 더하래. 더하려면 1은 됐고 2행을 더하면 여기 행열 표현해서 할 수 있어서 편하다 니네. 3학년들한테 행열 하잖아. 그러면 애들이 갸우뚱 이러거든. 열이 뭐지? 막 이러면서 니들은 알지? 행, 열 이렇게 훌륭해. 여기를 합하면 3이 있고 1 더하기 2 더하기 3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4를 이제 묶어. 4를 묶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야. 이거 되게 중요해. 중요하다. 10으로 묶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가서 10 이렇게 있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를 이제 시그마 다 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그마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시그마로 표현할 때 집중 지금부터 K가 1에서부터 여기는 1 곱하기 1이라고 볼 수 있어. 왼쪽은 1, 2, 3, 4, 10 이렇게 있지. 그러니까 여기는 K야. 10까지 가고 싶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얘는 1부터 2까지의 합이다. K 대신에 2를 집어넣는 순간 2까지의 합이야. 누적해서. 여기는 K 대신에 3 집어넣으면 3까지의 합이야. K 대신에 4 집어넣으면 4까지의 합이지. K 대신에 K를 집어넣으면 K까지의 합이지. 1부터 K까지 합이 2분의 K 더하기 1이지 않아? 오케이. 걔를 써야 돼. 다시 K 대신에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보다 첫 번째 항까지의 합. K 대신에 2 집어넣으면 1부터 2까지의 합. K 대신에 3 집어넣으면 1부터 3까지의 합. K 대신에 5 집어넣으면 1부터 5까지의 합. K 대신에 K를 집어넣으면 1부터 K까지의 합. 이거잖아. 2분의 K 더하기 1 그렇게 된다. 계산은 네가 해. 2분의 1이 있고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0까지 K제곱에 K 더하기 1이니까 전개한 다음에 계산을 하면 충분하겠지. 됐지? 얘와 더불어서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 이런 거 10까지만 할게. K제곱 K제곱 뭔가 당연해 보이는데 잘 못 보는 거야. 이것도 좀 비슷해. K가 10에서부터 10까지 K제곱 이런 걸 계산해 보래. 재작년 연세대학교 모의논술, 수리논술에서도 나왔지. 정확히 저것처럼 풀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 덧셈은 말이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니?
무슨 소리냐면 얘를 보면 공식으로 쓰기 좀 그렇잖아. 얘는 1에서부터 10까지 공식 계산한 다음에 첫 번째 항을 빼고 1에서부터 10까지 공식 계산한 다음에 두 번째 항까지 합을 빼고 일일이 하기에는 여기가 하려면 하는데 100이 들어오는 순간 큰일 날 거란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그 방법은 제외하고 노가다 띄는 것. 이걸 이제 나열을 해보자고. 시그마 걸어서 제가 못하면 나열하기로 했잖아. 나열을 해보면 얘는 1의 제곱 첫 번째 거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가서 맨 마지막에 10의 제곱이 있는 게 얘를 써낸 거야. 두 번째 거는 2의 제곱 집중 3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와서 10의 제곱까지 있는 것이 두 번째 거를 쓴 거야. 세 번째 거는 여기서부터 쓰면 되지. 3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와서 10의 제곱까지 쓴 거야. 그 다음에 이 직전항은 9에서부터 10까지니까 또이 나열을 했다가 직전항은 9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일 테고 맨 마지막 항은 10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라는 거지. 이거를 더 더해야 돼. 이거를 이렇게 졸려?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이렇게 쭈루룩 이렇게 더할 거 아니냐. 이렇게 더하는 거랑 이렇게 더하는 거랑 똑같지 않니?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쭈루룩 더한 거랑 세로로 쭈루룩 더한 거 똑같잖아. 이 말이 뭐냐면 덧셈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설명하면 되겠지. 괜찮아? 그럼 이제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는 순간 2의 제곱이 2개 있어요. 1의 제곱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는 순간 3의 제곱이 3개 있어요. 맨 마지막에 10의 제곱이 몇 개 있을까? 10개 있겠지. 그래서 10의 제곱이 10개 있군요. 그 말은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10의 세제곱일 거 아니냐. 그래서 얘를 이걸로 바꾸는 거야. 이것도 뭐 교육청에 나왔던 아주 귀여운 문제지. K의 세제곱이 돼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얘와 더불어 같이 기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 되게 당연해 보이는데 식 쓰는 걸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얘도 기억하고 얘는 교환법칙 성립된다 그 컨셉이고 얘는 1에서부터 누적해서 합하는 거 그거를 2분의 KK 플러스 1 그거 기억하고 K제곱도 물론 있겠지. 잘 적어놔. (48만) 하면 되겠다. 48이 뭐냐? 쟤는 또 뭐야? 이렇게 쓰면 귀찮은데? 이렇게 써야겠다. 색칠한 부분의 수 2, 8, 18 땡땡땡을 수열 AN이라고 합시다. n이 1에서부터 10까지 AN의 합을 구해보세요. 근데 AN이 뭔지 알아야 구하지. 규칙은 뭐 이런 식이야. 1, 2, 3, 4, 5, 6, 7, 8, 9, 10, 11, 12 보이지? 이런 식으로 규칙상 써놓은 거야. 근데 오른쪽으로 펼쳐지는 거는 1행에서는 2, 3, 4 첫 번째가 2네. 하나씩 키워갖고 더하고 있고 두 번째 행에서는 3부터네. 3, 4, 5 이렇게 더하고 있고 세 번째 행에서는 4부터네. 4, 5, 6 네 번째 행에서는 이제 5부터겠지. 5, 6, 7 이렇게 더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얼마 되는 거야? 6 더하는 거잖아. 6이고 그 다음 7이니까 7 더하면 24 8을 더하면 32 뭐 이런 식으로 생겼나봐. 이렇게 생겼나봐. AN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2, 8, 18, 32 요것만 보면 규칙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6만큼 차이가 나고 10만큼 차이가 나고 14였으면 좋겠는데 그렇네. 14만큼 차이가 나네. 이렇게 이 수열을 AN이라고 했어.
A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을 써보자. 그 나에서 앞에 항을 뺐더니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네. 공차가 4잖아. 4n으로 출발하고 1을 집어넣어서 6이니까 더하기 2예요. 이렇게 되고 일반항을 직접 구해야 돼 이제 얘는. AN을 직접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A의 K 더하기 1에서 AK가 있고 지금 나처럼 푸는 거는 교과과정 안에 있는 걸로 푸는 거야. 개차수열에 원래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을 쓰는 건 교과과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도 이렇게 망원화 시켜서 계산하는 건 교과과정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묻는다고. 내가 그렇게 입각해서 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야 되니까 시그마를 거는데 K가 1에서부터 시그마를 거는데 K가 1에서부터 가겠다. 대입부 더 할 거니까 큰 작작 이렇게 될 거 아니냐. AN을 구하려면 이게 n-1이어야 돼. 이렇게 돼야 되겠네. 얘를 계산하면 왼쪽에 있는 건 AN이고 여기는 A1을 뺐어. 등차수열의 합이지? 첫째 항은 6이야. 마지막 항은 K 대신 n-를 넣은 거니까 4n 빼기 2 이렇게 되고 2로 나누고 곱하기 항수 n-1 곱하면 되겠다. 얘는 뭐야? 2분의 4n 플러스 4네. 맞지? 4n 플러스 4야. 여기다가 n-1을 곱해. 2로 나눠. 2배에 여기가 2n 더하기 2니까 n 더하기 1이? n 더하기 1이야? 피곤하네. 이렇게 있고 2배에 n 더하기 1의 제곱이 이렇게 나왔네. AN을 구해. A의 n은 A의 1이 얼마였냐? 2였으니까 여기다 2 더하면 되겠네. 2에 n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뭐 그렇게 나왔나 봐. 전개해서 뭐 시그마 걸어. 그렇게 하면 되겠지. 1에서부터 10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거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지 않으니까 너한테 맡길게.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 여기까지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고, 이제 4단원이 수학적 기납법이거든. 수학적 기납법이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 10분 쉽시다.